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질문부터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가장 애먹이고 가장 쩔쩔매게 하고 가장 화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다면 어떤 나라를 꼽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특정 국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듯한 그 나라가 아니라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중국이 한 대 지어박고 싶어도 지어박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지어박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을 내심 더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정도면 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싶죠?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혈맹 관계인데 어떻게 그 북한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쩔쩔맨다는 것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북중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제가 딱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오픈 마인드로 들어보시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좀 도발적인 나쁜 짓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 놈들이니까,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곱지 못한 눈으로 쳐다보죠. 니들이 좀 똑바로 좀 해. 뭐 하는 거야? 네 동생 같은 나라한테 말이야. 하죠? 중국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고 지투로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을 잘 따르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 중국은 국제사회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국제사회 협력 상식을 얘기하는 나라인데, 북한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도끼 눈동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럼 중국은 북한한테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실험을 못하게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많이 합니다. 가서 빌 정도로 합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 줄 테니까 이거 제발 하지 마. 정말 위험해. 라면서 애걸복걸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북한이 안 들어줍니다. 북한이 안 들어주는 걸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북한이 그나마 지금은 핵실험이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실험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이전에는요, 시설이 되게 형편이 없었고 낙후됐고 기술 수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핵실험 잘못하거나 미사일 실험 잘못하면요, 북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거 저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가서 은밀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주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그 후폭풍,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니네가 미국 못 괴롭히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기술 수준이 요거밖에 없어.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니들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좀 더 좀 최첨단으로 안전하게 하게 도와주든가. 어쩔 수 없잖아. 말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버팅깁니다. 그러니 중국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와 같은 애타는 심정을 모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조이지 않는다, 북한의 숨통을 꽉 조이지 않는다 라고 마구마구 비난하고 있죠. 북한의 숨통을 꽉 조이면요, 북한의 식량도 더 조이고 북한이 정말 꼼짝 못하게 한다면요, 북한은 항상 그러거든요. 중국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죽는 날에는 우리 옆에 있는 놈들부터 다 작살내고 갈 거라고. 그게 뭡니까?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핵미사일이라든가 등을 최첨단 무기 개발하는 것을 반거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요번에 또
북한이 중국을 애먹이는 일이 또 하나 발생하고 말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일파만파 난리가 났었고 지금 진정 국면으로 간대지만 다시 확진자가 나타나고 해서 중국도 힘들고 우리도 전 세계 다 코로나19로 힘든데 북한하고 중국이 또 지금 갑자기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북한이 중국을 괴롭히는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북중 관계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요.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애타고 가장 애먹고 눈치 보면서 노심초사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생각되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북한 안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우 교수 생각해보라고. 북한의 바로 옆에 있는 한국도 중국도 확진자가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확진자가 북한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다 발생하기 힘든데 어떻게 북한만 없을 수 있겠냐. 더군다나 북한이 의료 인프라 등이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제일 먼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이 2,000km가 넘습니다. 이 2,000km가 넘는 국경을 통해 갖고 밀무역을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확진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보에 의하면은 뭐 인민군이 100몇십 명이 죽었네 어떻게 됐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체계화되어 있고 그나마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의 인민군조차 희생자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왔다면 정말 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중국이 한국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 교수,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잘 확진자를 봉쇄하고 코로나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우리가 북한 쟤네들 자존심 많이 상해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 양국이 은밀히 협조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한국과 중국이 잘한다 하도 북한이 속수무책 팍 터져 나오면은 끝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중국이 이렇게 애간쟁을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이 동북 삼성에는요, 인구가 3억 명이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북 삼성이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의료 인프라도 가장 열악하죠. 우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우한도 의료 붕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동북 삼성에서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중국으로 유입된다면요. 중국은 정말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불안석, 노심초사, 설설설 북한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니네가 도움을 받으면 우리 할 테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지, 한국 갔다 혼자는 쉽지 않으면은 우리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확진자 없다고 뻗팅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죽을 맛인 것입니다. 미국 한번 해보자. 자기들이 불리하지 한번 해보자. 다른 나라들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 괜찮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외부에서는 혈맹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북한의 생명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하고 또 미국에 대한 견제 전선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야말로 계륵이죠. 버리기도 아깝고 꽉 쥐어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 코로나19가 지금 진정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국을 북한이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국제사회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 혈맹이다. 우리는 아직도 뭐 중국은 북한 편만 들어갔고 못 믿을 놈들이네 어쩌네 하지만요.
중국은요, 북한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고요, 자기들을 괴롭히려는 나라가 없으면은 중국은 북한하고 정말 일전을 불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과하죠. 왜?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립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물고 싶어도 물려지지가 않습니다. 힘껏 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게다가 잃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한번 해볼래? 우린 잃을 거 없어. 너는 잃을 거 많잖아. 한번 해볼래? 라는 식인 것이죠. 무례한이죠. 게다가 핵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자기 땅으로 중국 전역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도 북한과 중국이 혈맹입니까? 진정한 혈맹입니까? 우리는 북한과 중국,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이와 같은 입장도 잘 고려해서 제대로 된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